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록 6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이제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주가 현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로 만들어질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원소들, 입자들, 원자, 광자 등등이 그냥 아무렇게나 조합을 해가지고 랜덤으로 조합해가지고 현재 아름다운 우리 우주가 만들어질 확률. 고대 시대의 생각. 확률은 1입니다. 우리 우주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신이 만들었으니까. 아주 명쾌합니다. 신이라는 게 있고 신이 우리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우주는 100% 아주 아름다운. 그런데 철학이 좀 도입이 되면서 그리스 시대 때 확률은 10의 천만승이라는 거죠. 4대 원소, 물, 불, 흙, 바람. 이 4대 원소 가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우주도 만들어지고, 즉 그 네 개의 원소가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 우주, 아름다운 우리 지구, 우리 우주가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천만승. 그러면은 이제 10의 천만승 빼기 1은 아주 기괴한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생각 확률입니다. 근데 또 에너지 보존 법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주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합니다. 확률은 10의 100만승이라는 거죠.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주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맞게끔 필히 가동이 돼야 합니다. 10의 10만승이라는 거죠. 확률이. 만유인력 법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대로 우주는 필히 움직여야만 합니다. 10의 10만승이라는 거죠. 상대성 이론이 또 탄생을 하였습니다. 우주는 상대성 이론에 맞게끔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은 10의 천승입니다. 양자역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 우리 우주는 10의 120승의 확률로 10의 120승의 확률이 있는데 그중 한 개가 우리 우주.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우주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우주가 빅뱅을 했는데 빅뱅 터지다가 이제 이상하게 변하는 우주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향을 보면은 일단 신이 만들었다. 확률 1이다. 이것도 반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신이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가 탄생했다는데, 근데 이거는 또 경향을 보면은 발견을 하나 해내면은 이게 줄어든다는 확률이 점점점 구체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럼 과연 우리 우주가 10의 120승 개의 우주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우리 지구인이 참 축복받은 거죠. 10의 120승 분의 1 확률로 축복을 받은 거냐? 아니면 8번 어미양자홀이 있다. 어미양자홀을 발견을 했다고 만약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확률이 1이 된다는 거죠. 이게 추세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게 어미양자홀을 여기다 넣으면 확률은 1이 된다. 우리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빨간색으로 이제 우리 우주가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수직 방향으로 어미양자홀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러면은 확률이 1이라는 거죠. 근데 어미양자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제 공간이 구체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점이었는데 어떻게 공간이 구체냐? 그러면 공간이 그렇다면은 열렸느냐? 공간이 직선으로 쫙 뻗었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벌써 확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들어갔느냐? 들어가는 이유 등등. 근데 어미블랙홀이 딱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구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빅뱅 이론 현 과학은 10의 120승을 한번 10의 120승 이 현 과학인 것 같은데 과연 확률이 1이냐 아니면은 10의 120승분의 1 이게 진실이냐. 확률이 1이라는 겁니다. 다중우주론 10의 120승계의 다중우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다중우주 속에는 어미양자홀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10의 120승계의 다중우주 모두 다 안정적인 우리 우주처럼 안정적고 아름다운 우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밝혀지지 않은 근원 한 개가 이렇게 8번으로 추가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것이 바로
어미양자홀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란다 CDM 모형, 우주 상수 란다와 차가운 암흑 물질을 포함하는 우주 모형이다. 란다, 이거는 우주 상수 암흑 에너지의 개념, 암흑 에너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다크매터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란다 CDM 단어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우주, 도대체 우주 상수와 암흑 물질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의 세계가 있고 반엔트로피 증가의 세계의 법칙이 있고, CDM 콜드 차가운 암흑 물질, 어미양자홀은 차갑습니다. 매우 차가운 암흑 물질이고, 그러면 콜드라고 했으니까 핫이 있지 않겠습니까? 핫 다크매터 어디 갔냐? 여기서도 콜드, 분명 콜드 다크매터가 있고 핫 다크매터가 있을 것인데, 아이고 핫 다크매터는 없다고, 이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CDM, 콜드 다크매터가 있다 우리 우주에. 핫 다크매터는 지금 우주에 없다. 근데 콜드 다크매터, 이거는 어미 양자홀이고, 핫 다크매터는 우주의 우리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계에서는 반대가 되니까, 여기 핫 다크매터가 뜨거운 암흑 물질이죠. 이것이 화이트홀. 쉽게 설명하면 얘가 블랙홀, 얘가 화이트홀. 그럼 CDM은 뭐냐? CDM 여기서 이제 반엔트로피 증가, 그것이 우주의 물질인 거죠. 다시 우리의 세계는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이고 이것이 반대의 세상이고, 우리의 우주, 이게 콜드라는 거죠. 콜드 다크매터. 얘는 뭐냐? 핫 다크매터라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우리의 물질이지 어떻게 다크매터냐? 아니, 이것의 관점에서는 상대성 이론, 이거의 관점에서는 얘가 다크매터죠. 그럼 얘의 관점에서는, 얘라는 말은 나, 빨간색은 나입니다. 3D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관점에서는 얘가 다크매터입니다. 얘의 관점에서는 얘가 다크매터죠. 핫, 콜드. 그 다음에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이쪽 세상, 블랙홀, 양자홀, 쉽게 설명해서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상,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세상. 근원 우주에는 거대 연속 공간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속 공간, 이것이 계속 양자화가 되면서 공간 알갱이들이 뚝뚝뚝 생겨나는 것이고, 여기서 나중에는 다 이제 알갱이로 바뀌었습니다. 즉 거대 연속 공간 한계가 무한대 개수 알갱이들로 양자화가 됐다. 그러면 다시 여기는 공간이 한계였습니다. 여기서는 공간이 한계인데, 그럼 질량은 근원 질량 입자가 있고 무수히 작은 근원 질량 입자가 무수히 있다. 공간과 반대인 거죠. 그럼 여기는 무수히 많은 공간 알갱이들이 있고 질량 입자는 한계. 여기 이거 블랙홀, 양자홀, 0차원 양자홀 한계, 6차원 연속 공간 한계, 무수히 많은 질량 근원 입자들, 무수히 많은 공간 입자들, 서로 대칭. 이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 이거죠. 이것이 6차원. 연속 6차원의 세계가 양자화된 0차원의 세계가 되고, 한계가 무수히 나눠지고 무수한 것이 한계로 통합된다. 그 다음,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통합은 무한대의 답이 도출된다. 이것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한대의 답이 도출되니까. 무한대의 값 또는 무한대의 답. 이거 말이 틀렸다 아닙니까? 이거는. 물리학에서 무한대의 답은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왜? 무한대를 이해를 못하죠.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이거 틀렸다는 뜻이죠. 이거.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통합할 수가 없다. 우주가 전혀 다른 두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주는 하나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우주는
이것이 지배하는 법칙과 이것이 지배하는 법칙 이렇게 딱 양쪽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가지고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장 이론, 이것을 분명 이거 통합될 것이다. 가 이제 통일장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무한대. 여기서 물리학에서 무한대의 답은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앞에서 도대체 무한대가 뭐냐? 제8장 축 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무한대 0이다. 없다죠. 0은 없다. 없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1.1, 1.724. 그건 이해가 되죠. 0 이해 못 합니다. 무한대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죠. 그거는 양자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라는 거는 연속이에요, 연속. 우리는 연속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꼬불꼬불 양자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분명 연속이지 않습니까? 연속이 어떻게 이렇게 꼬불꼬불해지냐는 거죠, 이게. 그것이 바로 무한대라는 겁니다. 무한대로 보내면 연속 직선을 무한대로 압축을 시키면 이렇게 꼬불꼬불해진다. 이것이 양자화다. 양자화의 그래서 이제 제8장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거 직선 아니면 직선. 직선이 이게 뭡니까? 이게 직선 아니죠, 분명. 알갱입니다. 직선이 연속이 알갱이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화다. 즉 0 또는 무한대는 양자화를 뜻한다. 따라서 무한대의 답은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양자화라는 거죠. 양자화. 여기 한계가 무수히 바뀌었죠. 무수한 것이 한계로 바뀌었습니다. 무한대.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몇 개인지를. 두 번째, 우주가 전혀 다른 두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10에 120승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10에 120승 원래 1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1 이거 신이 만들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답은 모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확률은 1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죠. 한계가 돼야 된다고. 한계가 되어야지 두 개는 이상하다 이 뜻 아니겠? 두 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다시 10에 120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빅뱅에서 급팽창 이론.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급팽창 하던 그 논리가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팽창한 거지. 물체가 빛의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빛의 뭐 수조배 이렇게 빠르게 팽창했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어긋난 거 아니다. 급팽창 이론이. 뭐 하여튼 여하간 아니 이게 수조배 이거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뭐 사실로 과학적 사실 현실로 거의 뭐 인정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빅뱅 10의 음수 44승 초 1초가 아닙니다. 음수 44승 초 그 1cm, 2cm, 1m가 아니에요. 10의 음수 50승 미터의 크기.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 못한다는 거죠. 못하는 그런 숫자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왜 이거는 못 받아들이죠? 전혀 다른 두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니 우주가 전혀 다른 두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 전혀 다른 두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는 10의 120승 다중 우주 중에 한 개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개쯤은. 그 한 개가 우리 우주. 한 개쯤은 해서. 이거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분명 이거를 말하는 거, 이거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통일장 이론, 이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6차원에 적용하고 6차원에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 B, C 축을 양자화 시키라는 거죠. 즉 우리 우주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 요쪽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요쪽 양자역학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의하면 절대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 이게 양자역학인데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용한 다음에 요 C 요거 여기 양자화 시키라는 거죠. 여기를 양자화 시켜라. 여기를 양자화 시켜라. 양자화 시켜라. 이렇게 공간의 직선 그 책상 위에 손수건 돌리라는 거죠. 공간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라. 똘똘똘 만다. 공간이 똘똘똘똘 말리지, 똘똘똘똘 이렇게 말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똘똘똘똘똘 이렇게 말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으라는 거죠. 그게 양자화다. 이렇게 하면은 통일장 이론이 만들어질 것이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제 주장이 너무나 쉽다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6차원 공간, 시간까지 합해야 되니까 7차원이 되겠죠. 공간 6차원, 이미 그 적용하는 거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텐서 등등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6차원으로 확장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제 설명이 만약에 맞다면 너무나 쉽게 통일장 이론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리 방정식에서 시간의 대칭성, 그러니까 시간이 분명 우리의 시간은 분명 과거에서 미래로만 갑니다. 미래에서 과거로 절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물리 방정식에서는 과거나 미래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간의 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 수학이라는 거죠. 수학. 그거는 A하고 B하고 같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다. 오케이. 계산 열심히 아주 계산이 잘 됩니다. 현실은 A하고 B가 같다가 아니라 A에서 B로 간다는 거죠. 즉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는 겁니다. 과거나 미래나 같다. 그게 아니라 빨간색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럼 밑에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요거 파란색 화살표, 요거는 틀렸다는 뜻이냐? 맞다. 이것도 맞죠. 얘도 맞고 얘도 맞습니다. 둘 다 맞다. 그러면 둘 다 맞으면 등호죠. 그게 바로. 둘 다 맞으니까 등호. 그런데 우리의 세계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이고 필히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빨간색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거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니까 빨간색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얘는 틀렸다는 뜻이냐? 아니,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상.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상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는 수학에서 화살표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등호지. 등호 아니면 부등호. 예. 근데 또 부등호는 또 답도 못 푸는 것이고 등호가 돼야지 이제 답을 수학적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등호로 푼 다음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거죠. 얘를 버려라 이렇게. 이거 하나만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현실에 딱 맞는 것이다. 얘는 상대계라는 겁니다. 상대계. 여기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해석하는 상대계를 해석하는 겁니다. 얘는 절대성이죠. 과연 다시 또 그러면은 여기 분명 여기 우주가 전혀 다른 두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확률이 1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세상. 명확히 우주는 서술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히 서술될 수 있어야 한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거죠. 이게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이거라는 건지 불명확하고 이렇게 돼야 한 개 아니면 한 개. 이건 두 개잖아요. 두 개. 절대성은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절대인데? 이거 아닙니까? 절대. 신이 절대적으로 만들었다고. 신이 만들었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상대계. 답은 두 개. 내가 너를 보느냐, 너가 나를 보느냐,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너가 움직이고 있느냐, 알 길이 없다. 절대성은 너가 움직이면 너가 움직이는 거고, 내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거고, 너 없어도 나 혼자, 전 우주에 나 혼자 있다. 그럼 나 혼자 있는데, 내가 일단 돌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회전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내가 회전을 하는 건지 만물이 회전을 하는 건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또 그것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전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회전을 하고 있어도 회전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대성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라는 겁니다. 전 우주에 나 혼자 있어도 어미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어미 양자홀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성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 어미 양자홀이 절대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에 나 혼자 있다. 이렇게 나 혼자 있다. 이런 거 다 없다. 뭐 다 모든 게 없고 나 혼자 오로지 있다고 해도 어미 블랙홀이 절대 중심인데 이거 가고 있지.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진하면은 여기 좌표가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여기가 0,0,0,0 4개, 0이 4차원의 3개. 그러면은 전 우주에 만물이 없다. 만물이 없어도 어미 블랙홀은 존재하니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전 우주에 나 혼자 있어도 해석되고 전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도 해석된다. 등속도와 가속도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원래 등속도 여기서도 설명했듯이 이게 등속도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전 우주에 나 혼자 있으면 이게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건지 너가 움직이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 또 가속도는 또 다른 얘기죠. 여하튼 간에 등속도하고 가속도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제가 이제 9장에서 중력, 전자기력, 중력을 설명을 할 때 뭐 제가 역시 이상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만 일단 물체가 여기 있다. 이것이 이제 나가 여기 있고 나의 반대되는 반물질, 반대의 나가 중력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기 스탑 지우고 얘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똑같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런데 내가 움직이면 그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 레벨이 어미 양자호라고 가까워져요. 이게 이렇게 그림 그 얘가 또 반대의 나가 뒤에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반대의 나가 뒤에서 따라온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안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기 자전거가 멈춰 있다. 멈춰가 픽 쓰러지는 겁니다. 딱 그림 보기에도 이게 자전거다. 픽 쓰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멈춰 있으니까. 근데 속도를 가지면 이게 자전거다. 이게 자전거고 이게 반대의 자전거입니다. 이거 자전거 안 쓰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딱 중심을 잡을 것 같은 이게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력 레벨이 밑으로 이게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가속을 하고 있다. 가속을 하고 있으면 얘가 점점 뒤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나가 점점 훨씬 빨리 가기 때문에 빨리 가면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이 가속을 하고 있다의 표현이고 즉 멈춰 있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가 그림으로 그려진다. 그 그림의 핵심은 차원을 한 단계 높이라는 겁니다. 4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 XYZ 공간의 위와 아래. 즉 아래쪽에 어미 블랙홀이 있고 위쪽에 4차원 세계가 있다. 이것이 XYZ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전 우주에 걸쳐가지고 XYZ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 방향에 어미 양자홀이 있는 것이 그 위쪽 방향은 4차원 세계가 펼쳐져 있게 되겠습니다. 그림상. 그러면 이게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어떻게 구분할 거냐? 중력이 아니에요. 중력선. 중력선은 무조건 어미 양자호 쪽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8장 축공간 입자의 근원에서도 이렇게 설명했듯이 어미 양자홀이 여기에 있고 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력의 방향이 중력으로 방향하는 것이 어미 블랙홀이 있는 것이고 그 중력의 반대 방향이 이게 4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는 이제 먼저 채워진다는 전자가 하여튼 업이 있고 다운이 있는데 먼저 채워지는 곳이 있다.
당연히 전자가 먼저 채워지려면 중력 방향으로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즉 어미 양자홀 방향으로 전자가 먼저 채워지는 그곳이 어미 블랙홀, 어미 양자홀의 방향이다. 뭐 제가 이걸 설명했으면 여전히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XY지 3차원 공간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 이제 반엔트로피 수식, 엔트로피 수식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계가 존재하고 이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계에서도 과연 이게 성립을 할까 한번 수식을 한번 반엔트로피 수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온 초전도체 10장에서 초전도체를 설명을 했는데 고온 초전도체 앞에서 이제 공간이 양자화됐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정상적인 우리 세계의 공간은 이렇게 돼 있다.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게 양자화되면 혹시 이렇게 양자화되는 거 아니냐? 공간이 이렇게 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공간 여기 이상하게 막 우리의 세계의 공간 침투도 못하고 여기가 정상 아니면 정상 공간입니다. 정상 공간이 여기를 침투를 못한다는 거죠. 왜? 여기 꼬였으니까. 요게 초전도체고. 참 이상한 공간. 이건 이제 저온인데 고온은 이게 고온이죠. 고온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높이 이것보다는 꼬인 것이 높아야 되는 게 이게 고온이고 고온은 과연 이렇게 꼬였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꼬였을까 이렇게 요 사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온 초전도체 현상 그러면은 여기서 고온에서 초전도체 현상이 나타나는 초전도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저온으로 하면은 초전도체 현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네, 이거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초전도체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림이고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 여기가 0켈빈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타난다는 그림이고 뭐 제가 제대로 설명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한 이 정도 아이디어만 한번 제시를 해보고 더 세부적인 거는 좀 더 훨씬 더 많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공간이 꼬였다 이렇게 꼬이면은 단절된 거죠. 여기 우리 세상이랑 꼬인 거랑 단절돼 딱 통과를 못한다는 거죠. 통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범우주적 절대시계, 절대시계 이제 절대시간, 상대시간이 있고 절대시간이 있고 범우주적 절대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측정된 절대 중력 중 가장 작은 곳이 범우주적 절대시계가 되지 않냐? 절대시간이라는 건 어미 양자홀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상대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푹 들어간 정도. 그것은 제 7장 절대성 이론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봤었고, 그러니까는 범우주적 시계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시계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범우주적 공통시계, 절대 공통시계. 여기다가 설치하면 안 되고, 여기 뭐 평균 쪽으로 여기가 되겠죠. 가장 가장 반지름이 넓은, 반지름이 가장 큰 여기가 범우주적 절대 시계의 기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저기 외계인하고 시계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곳을 중심으로 시계를 맞춰라. 공간의 팽창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 공간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우리 지구가 딱 가운데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빛이 갑니다. 빛 속도로. 근데 요 끝털이 이게 엄청 크다. 이게 엄청 크죠. 당연히 우주 평면이. 이 끝터리는 빛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팽창한다는 겁니다. 할 거 맞느냐? 두 번째, 그럼 여기서도 있지 않습니까? 빅뱅, 인플레이션 뭐 공간 빛 속도에 뭐 수조배 곱하기 수조배로 팽창한다. 그건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당연히 빛은 여기서 빛이 뭐 간들 공간 끝터리는 빛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팽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본다면 공간의 팽창 속도는 이쪽 방향 이거의 수직 방향 이쪽으로 팽창한다는 거죠.
즉 이쪽으로 팽창하는 것이 그 수직 공간의 팽창 속도라고 한다면 결코 빛속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속도라는 건 빛의 자기장 회전력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은 결코 빛속도보다 매우 작다. 근데 이거를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본다면 XYZ 이쪽 방향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나예요. 이게 지구에서 보면 여기 반대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반대편에 있는 거는 엄청나게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본다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더욱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빛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즉 공간의 팽창이라는 게 어느 방향이냐? 이쪽 방향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쪽의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을 말하는 것인가? 무한히 큰 평탄 우주가 평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주가 앞에서도 우주가 평탄하냐 아니면 구체냐? 저는 이제 구체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평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이 휘어져 있지 않다는 증거죠. 평탄하다는 증거는 천문 관측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주는 평탄하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구체라는 관측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 즉 오로지 평탄하다는 관측만 계속 관측되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주가 휘어져 있다라고 관측됐다. 구체라는 관측 증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 물리학 이거는 우주는 평탄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가 구체라는 관측 증거가 나오는 순간 현 물리학이 파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조건 평탄해야 됩니다. 과연 구체라는 관측 증거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오로지 평탄하다는 관측 증거만 나타나는가? 그러면 그렇다. 무조건 평탄하다는 관측만 나타난다. 구체도 평탄하게 보이거든요. 반전이 있지 않냐.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밤하늘을 보면 무조건 하늘이 도는 거지 지구가 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극적인 반전. 지구가 돈다. 하늘은 멈춰 있고 지구가 돈다. 그런 반전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급팽창에서의 중력, 청력, 우주 상수 무슨 말인가 하면 급팽창 도대체 빛의 빛속도의 수조배 곱하기 수조배 이렇게 팽창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이제 우주 청력, 중력이 있는데 보통 중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은 당기는 거 아닙니다. 인력 무조건 당기는 건데 그 당시에는 청력이 존재했다. 중력이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게 밀어내 버리니까 막 빛의 수조배로 이렇게 팍 팽창했다. 그것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양압과 음압이 중력과 또 양압, 음압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이게 여하튼 간에 그 이론 중력이 청력을 가질 수 있다. 그건 또 근거가 있다는 거죠. 물리학적 근거가 있다. 근데 중력이 청력을 갈 수도 있죠. 왜? 이게 일단 중력은 인력 아닙니까? 인력. 당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은 당긴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상은 당기는 거예요. 근데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상은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를 중력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즉 중력, 청력이란 반대의 세상에서는 화이트홀이 지배를 합니다. 반중력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력, 청력, 반대의 세상에는 청력이다. 근데 우리의 세상에서는 이거 인력이라는 거죠. 반대의 세상에서는 청력이라는 겁니다. 인력과 청력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으로 물리학자들은 자연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물리학자분이 이제 책을 한 권 쓰면은 머릿말이나 끝맺은 말에 자연에 감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아마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고 있는 분도 이제 계십니다. 당연히 자연에 감사해야죠. 자연이 존재하니까
그렇게 책을 그 자연을 연구해가지고 이런 물리적 현상을 연구해서 이제 책을 쓰는 것이니까 자연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말로만 감사 표현한다? 감사 말을 쓰죠. 그럼 감사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말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즉 이거 당연히 감사 표시해야 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감사의 행동을 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그럼 감사의 행동 일단 말은 했고요. 그럼 감사 행동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감사의 양을, 감사의 량, 물리학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량, 얼마만큼 감사하냐고. 요만큼 감사하느냐, 이만큼 감사하냐, 그 량, 그 감사의 량을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그거 계산해가지고 말만 하지 말고 자연에다가 감사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11장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 12장 통합학문. 이 통합학문 가지고 그 자연의 감사의 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에다가 우리 인간이 물리학자분들이 행동을 해라. 즉, 제 뜻은 이제 여기 11장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그 물리학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통합학문, 물리학이 통합할 수 있다. 감사의 말뿐만 아니라 감사의 행동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